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할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개 간략히 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MVP 4년 차이고요. 특이하게도 이제 파이썬으로 MVP도 수상했어요. 4년 차이고 파이썬과 장고를 2004년부터 메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충 나이가 나오죠. 예, 그리고 파이썬 장고 Q&A 커뮤니티인 에스크 장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장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에스크 컴퍼니를 1인 회사로 창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프로젝트는 자, 이것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애저 세미나인지 아마존 세미나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파이썬과 장고. 그리고 제 개발 환경은 이제 맥북 상에서 VI와 터미널, 이제 그리고 Git 뭐 등등을 활용하고, 그리고 소스 코드 저장소로서 GitHub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진행할 웹 프로젝트는 이제 장고라고 하는 파이썬 백엔드 풀스택 웹 프레임워크이고요. 장고라는 이름은 이제 원래 유명한 재즈 기타리스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펠링이 DJANGO인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읽을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디장고인지 쟁고인지 장고인지 헷갈려 하시는데, 그래서 영상이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잠깐만요. 이게 영화 장고 아시죠? 장고입니다. 지금 이제 사운드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해보면은 이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스펠링은 DJANGO이고 D는 무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영화 장면이에요. 영화 장면이고,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는 이제 장고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실제 배포에 활용되는 부분은 이제 장고 프로젝트인데 애저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엘라스 빈스토크와 그리고 정적 파일은 S3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프로젝트는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github.com에 저 하단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웹페이지 스크린샷이 이제 실제 데모 웹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코드죠.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이쁘진 않지만, 제가 띄워놓은 저 스크린샷 저대로 이따가 아마존 빈스토크를 통해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에서 엘라스 빈스토크를 배포를 한다면인데요. 자, 이에 앞서 먼저 제가 프로젝트 코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프로젝트 코드이고요. 장고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서버를 한번 띄워두면요. 혹시 폰트가 좀 작나요? 조금만 키워볼게요. 자, run server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 서버를 띄울 수 있고요. 이렇게 띄우게 되면 현재 로컬호스트에 8000번을 들어가면 웹페이지가 이렇게 뜹니다. 이거 현재 이 상황은 로컬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제 애저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테스트도 하고요. 그래서 CI/CD를 통해서 아마존으로의 배포까지 하나하나 실제로 이제 처음부터 실습하는 부분을 데모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로컬에서 엘라스 빈스토크를 배포를 한다면은 먼저 아마존 관련해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먼저 가져오시고요. 그런 부분을 로컬에 셋업하신 후에 테스트를 수행할 때는 파이썬 manage.py 테스트라는 명령으로 테스트를 수행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적 파일 수집 부분은 파이썬 manage 파일 collect static이라는 명령으로 수집을 해서 실제 배포할 때에는 이제 static이라는 폴더에 정적 파일들이 다 수집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S3로 직접 카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빈스토크로의 배포는 AWS EBCLI라는 툴이 있어요. 저 툴은 pip install AWS EBCLI 명령으로 설치하실 수 있고, 설치 후에 EBinit 그리고 EBcreate 명령으로 실제 로컬에서 직접 배포를 해볼 수 있는데, 저 부분을 이제 애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행할 이제 데모 다이어그램이고요. 유저가 이제 좌하단에 있죠. 그래서 유저가 코드를 이제 GitHub에다가 푸시를 합니다. 먼저 GitHub과 애저 파이프라인 간에 연결이 필요하겠죠. 연결하는 부분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연결이 다 되어 있고,
마지막에 CI, CD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경이 발생해서 코드를 로컬에서 커밋하고 GitHub으로 푸시하게 되면 애저 파이프라인의 CI 쪽으로 이제 CI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빌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드에 대한 결과로서 아티팩트가 생성이 됐는데 저는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장고 소스 코드 있죠. 그 프로젝트 압축 파일 하나와 그리고 스태틱 파일, S3에 올린 스태틱 파일 목록들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아티팩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빌드가 수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애저 파이프라인에서 CD 쪽, 이제 릴리즈 쪽으로 트리거가 갑니다. 트리거가 가서 이제 실제 릴리즈가 수행이 되는데, 자, 저는 릴리즈를 두 단계로 구별을 했어요. 하나가 스테이징, 하나가 이제 프로덕션이고요. 릴리즈에서 스테이징과 프로덕션은 각각 개별적으로 LRC 빈스토크가 수행이 되어서 결국 VM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용 VM 하나, 그리고 프로덕션용 VM이 하나 따로따로 생성이 되고,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LRC 빈소크와 S3의 이제 배포가 끝나고 우하단에 보이시는 아마존 콘솔상에 우리는 콘솔에서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아마존 애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두가 끝나고 나면 우하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배포 완료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GitHub 저장소와 애저 파이프라인 연동을 해볼 텐데요. 코드는 제가 이미 구현을 해뒀고요. 그리고 빈스토크 구동에 필요한 부분도 해뒀고, 그런 부분은 현재 GitHub 저장소에 조금 전에 알려드린 저장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애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많아요. 좀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이 PIP env, 그리고 CPython, 그리고 판다스라는 유명한 세 가지 모두 파이썬에서 유명한 그러한 프로젝트들이죠. 저는 프로젝트들도 실제로 애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테스트, CI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Python 저장소 경우에도 가보시면은 애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상단에 그 스테이터스 배지가 있어요.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배지를 클릭해 보시면은 맥 빌더, 맥 CI와 그리고 우분투 리눅스 CI, 그리고 윈도우 32비트, 윈도우 64비트 CI도 이루어짐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선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기본 지원되는 다양한 호스티드, 기본 지원되는 에이전트들을 이제 한번 소개가 있었죠. 제가 한번 더 체크해 보면 우분투 16.04 버전이 있고요. 윈도우 2019 뭐 등등이 있는데 저는 CI와 CD 두 개에 대해서 모두 우분투 16.04 버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MVP이긴 하지만 윈도우도 잘 못 써요. 제일 잘 쓰는 건 맥이고 리눅스가 그 다음부터 좀 익숙합니다. 익숙한 거를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GitHub 저장소와 애저 파이프라인을 연동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는 GitHub 마켓플레이스에서 애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검색해서 연동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는데, 먼저 애저 데브옵스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하신 다음에 CI 단계에서 이제 내가 어떠한 소스 코드 저장소에서 코드를 가져오겠다라고 그런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데모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애저 데브옵스에서 저는 프로젝트를 아직 만들진 않았고요. 자, 현재 화면에서 저는 프로젝트 이름만 지정하고 일단 퍼블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create를 하고요. 자, 크리에이트 하시면은 여기에 보드와 레포와 파이프라인, 테스트 플랜 여러 개가 생성이 되죠. 자, GitHub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애저 파이프라인을 연동하시면은 보드와 레포, 테스트 플랜 아티팩트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그 부분은 프로젝트 세팅에 가보시면은 세팅 하단에서 여기에서 나는 어떠한 서비스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끄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거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켜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자, 데브옵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자, 만들고 나서 이제 GitHub 저장소와 애저 파이프라인 빌드 간의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에서 빌드와 릴리즈가 있고요. 빌드를 먼저 클릭을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저는 뉴 파이프라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코드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해서 제가 여기에서 좀 많은 삽질이 있었어요. 며칠간 좀 힘들었었는데 생각한데도 동작을 안 했어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픈 유혹이 생기는데 유혹을 참고요. 이거 클릭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제일 밑에 있는 이제 클래식 에디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단에 보면 YML이라고 찍혀 있는데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아까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태스크를 편집하는 그 시각적 편집기가 없고요. 그냥 YML로 직접 편집해야 돼요. 그래서 이 클래식 에디터 옵션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그런 시각적 편집기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GitHub에서 가져올 거예요. GitHub에서 가져올 거고 이제 인증이 안 돼 있으면 인증을 수행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인증을 제가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 제 어떤 저장소랑 연동할 거냐 해서 이제 DevOps 프로젝트에서 이제 제 저장소를 클릭하고 저는 마스 프렌치하고 컨티뉴 합니다. 되죠? 그리고 이제 empty job이라고 해서 이제 빈 빌드 스테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십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CI 쪽과 그러니까 빌드 쪽과 GitHub 저장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으로 진행을 쭉 해보겠습니다. 이제 빌드 설정을 해볼 텐데요. 자, 새 빌드 생성 시에는 클래식 에디터, 제가 방금 보여드린 부분이죠. 이렇게 수행을 하겠고요. 자, 환경 변수 하다 보면 빌드 에이전트 디렉토리 내역인데, 제가 이제 이걸 해보면서 각각 에이전트마다 환경 변수를 다 찍어봤어요. 찍어봐서 어떤 환경 변수가 있는지 보고 어떤 디렉토리 내역이 있는지 좀 잘 몰라가지고 다 찍어보니까 현재 보이시는 여러 가지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이제 가운데 있는 빌드 아티팩트 스테이징 디렉토리와 이제 시스템 디폴트 이제 워킹 디렉토리 저 두 개의 환경 변수를 이제 참조해서 이제 빌드 태스크를 이제 꾸며보려 합니다. 자, 구성할 빌드 태스크 내역이고요. 각각의 단계를 현재 제가 미리 써놓은 저 코드를 이제 카피 앤 페스트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풀스크린 풀고요.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파이썬 3를 사용하겠다죠. 사용하겠답니다. 그래서 자, 에이전트 잡에서 플러스 눌러가지고요. 눌러서 제가 use 파이썬 버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죠. 자, 근데 우분투 16.04에서는 파이썬 2와 파이썬 3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16.04 버전의 의미는 뭐냐면 2016년 4월 달에 출시된 우분투 버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버전이 약간 옛날 버전인데 자, 이렇게 use 파이썬 3이라고 하시면은 현재 우분투 16.04에서는 이미 파이썬 3.7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환경 변수상 패스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시면은 그 파이썬 최신 버전이 최우선순위 패스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파이썬 3.7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테스트에 필요한 패키지 설치인데, 자, 이전에 우리는 상단에 보시면은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액션이 수행이 되죠. 가져오고 나서 이제 파이썬 3.7이 우선순위가 먼저 잡히게 되고, 다음에 저는 이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배시죠. 배시를 통해서 저는 여기가 아니죠. 저는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거예요. 테스트에 필요한 패키지. 그래서 인라인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 전 한글로 써보죠. 자, 테스트에 필요한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겠다. 저는 이미 프로젝트에 requirement.txt라는 파일에 이미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들을 다 나열을 해뒀고요. 나열을 해뒀고, 실제 리눅스에서는 파이썬이라는 명령 그리고 파이썬 3이라는 명령 두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자, use 파이썬 3.x를 하시면은 파이썬이라는 명령 그리고 파이썬 3라는 명령 둘 다 동일하게 파이썬 3.7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PIP라고 쓰셔도 되고 그리고 PIP3이라고 쓰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코드죠. 그래서 테스트를 수행할 때는 이제 파이썬 manage.py 테스트라는 명령으로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애저 파이프라인에서는 테스트 결과를 이제 JUnit 포맷으로 이제 그 포맷으로 발행토록 이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XML 러너라는 저런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장고 테스트의 결과를 제 유닛 XML 포맷으로 이제 출력토록 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고요. 맞죠? 그에 필요한 패키지가 여기 보이시는 유닛 테스트 XML 리포팅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이제 배시죠. 배시에서 이제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죠. 수행을 하고 다음 이제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현재 프로젝트 루트에 이제 대문자로 테스트 그리고 어떤 파일명이 들어가고요. .xml이라는 테스트 결과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파일들을 실제로 이제 발행, 퍼블리시를 할 거예요. 자, 그 태스크가 이제 퍼블리시 태스크 리절트라는 그러한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테스트 리절트로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죠. 자, 그 테스트 수행하고 그 결과를 퍼블리시 하겠다. 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디폴트 두시면 돼요. 여기에 이미 이렇게 테스트 start.xml 파일을 퍼블리시 하겠다는 기본 세팅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이 이제 배포할 프로젝트를 이제 실제로 아티팩트로 보내기 전에 파일이든 혹은 폴더에 파일들이건 일단은 이제 먼저 생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명령으로 뭘 썼냐면 이제 git archive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git을 통해서 코드를 땡겨왔으니까 git archive를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를 이제 zip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자 -o죠. 어떤 경로의 압축 파일을 어떤 파일명으로 생성을 할 것이냐 해서 자, build artifact staging 디렉토리 여기에다가 이제 아티팩트로 보낼 파일들을 생성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저는 archive.zip으로 이제 생성을 할 것입니다. 됐죠? 그럼 이 이름이 배포할 프로젝트를 zip으로 압축이라는 거죠. 배포할 프로젝트를 이제 저는 zip으로 압축할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 다음은 이제 아티팩트를 방금 이 경로에 생성이 된 아티팩트를 실제로 발행을 할 것입니다. 그 태스크 이름은 publish build artifact죠. 그래서 publish 자, 여기에서 publish build artifact 다시 보시면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보시면 build artifact staging 디렉토리에 있는 archive.zip이죠. 맞죠? 이 경로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그 경로를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자, 환경 변수 아까 보셨던 환경 변수와 동일한 그 값이 이 값이거든요. 여기도 build.artifact staging 디렉토리죠. 여기에 있는 archive.zip 파일을 참조해서 저는 archive라는 이름으로 아티팩트를 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archive로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발행이 되고 자, 다음이 뭐죠? 프로젝트 내 스태틱 파일들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배시 명령으로 이제 정적 파일, 스태틱 파일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인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행하시면은 자, 이 명령 한 줄이면은 현재 프로젝트 루트에 스태틱이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거기에 스태틱 파일들이 다 수집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럼 스태틱이라는 폴더를 자, build artifact staging 디렉토리라는 이 디렉토리 하단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을 합니다. 자, 아까 archive.zip 파일도 이 디렉토리 밑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퍼블리시를 합니다. publish build artifact 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아까 이거와 유사합니다. 이제 어떤 경로냐 경로명만 바뀌는 거죠. 자, 스태틱이라는 경로네, 즉 여기 아티팩트 스테이징 디렉토리에서 스태틱이라는 경로에 있는 이 하단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스태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아티팩트로 퍼블리시 할 것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세이브 인 큐인데 클릭해 보면은 세이브가 있죠. 큐 거시면은 바로 빌드가 수행이 돼요. 예, 일단 세이브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었죠. 맞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제 테스트, 빌드 테스트를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자, 해봤고 이제 데모로 빌드 테스트 설정을 살펴봤죠. 이제 현재 이 XML 파일은 뭐냐면 이제 python make.py 테스트에 대한 결과로서 그런 이제 테스트 결과를 제 유닛 포맷으로 생성을 했을 때에 대한 예시 파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런 테스트 파일을 퍼블리시 하시게 되면은 에즈 파이프라인에서 테스트 결과 볼 때 시각적으로 이제 보기 좋은 UI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맷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앞서 보셨던 이 소개해드렸던 python make.py 테스트 XML 러너 등등 저 테스트 저 코드만 수행하시면은 저 파일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예시로 빌드 내역 로그 서머리 테스트인데 실제 코드를 수행해서 잘 수행이 된다면 이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UI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하고 나서 실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빌드 스테이터스 배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보시면 자, 테스트 상에서 빌드 상에서 아직 이제 수행된 빌드가 없는 거죠. 없고요. 여기 클릭해서 보면은 스테이터스 배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이게 있고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URL과 혹은 마크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통 우리 GitHub 이제 기 프로젝트 하시면은 readme.md나 그런 파일 두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스테이터스 배치를 박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카피해서 현재 우리 프로젝트 코드에서 현재 프로젝트에서 리드미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 상단에다가 방금 했던 코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쵸? 넣어주시고 이 코드를 이제 커밋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빌드 이제 배치를 추가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git push를 합니다. 하면은 아직 이제 우리 빌드와 GitHub 저장소가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아직 그 CI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푸시한다고 해서 아직 자동으로 그 이제 빌드가 수행이 되진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 푸시까지 했고요. 푸시까지 했고, 자, 빌드에서의 다양한 트리거스 옵션, CI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은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도 이제 소개가 있었죠. 여기 아까 현재 생성된 빌드 설정에 대해서 에디트를 눌러보면은 아까 제가 했던 내역들 살펴볼 수 있죠. 여기에서 트리거스에 가보시면은 CI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켜주면 돼요. 켜주고 그대로 저장하면은 이제 새롭게 푸시가 되면 자동으로 테스트가 걸려요. 아니죠. 그 빌드가 걸립니다. 이렇게 되고, 자, 슬랙에 애저 파이프라인 앱이 있습니다. 저 앱은 이제 슬랙을 많이 사용들 하실 텐데, 슬랙 상에서 애저 파이프라인 앱을 찾아가지고 연동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 슬랙 상에서 기본적인 연동을 해놨고요. 이렇게 연동을 해놨고, 자,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명령으로 이제 Azure Pipeline Subscribe 명령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빌드 페이지 혹은 어떠한 릴리즈 페이지에 대해서 구독을 할 거냐, 구독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독 명령을 주어야 합니다. 자, 일단은 빌드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현재 빌드를 클릭했을 때 상단에 주소가 있죠.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해서 Azure 파이프라인 서브스크라이브 주고 아까 주소 있죠. 붙여놓고 엔터 치면은 이제 수행되는데 한 4-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상단에 보이는 이 메시지는 제가 이제 어제 테스트로 수행해봤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추가가 되었네요. 보면 이제 데브옵스 런치 CI 빌드 쪽이죠. 빌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빌드가 완료되었을 때에 대한 알림을 현재 채널에서 이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해봤죠. 자, 또 수행할 이제 데모의 경우 이제 기프시를 새롭게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GitHub에서 CI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실제로 빌드가 걸리는 거죠.
걸리고 빌드가 완료가 되면은 슬랙으로 알림이 주어지게 되고 빌드가 끝났을 때에는 현재 이제 릴리즈 단계는 없잖아요. 없는데 아티팩트로서 아카이브라는 이제 폴더에 archive.zip 파일이 생성이 되고 스태틱이라는 폴더에 여러 개의 스태틱 파일들이 이제 여기에 아티팩트 공간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에 있는 이 슬랙의 애저 파이프라인 보스를 통해 서브스크라이브 신청은 방금 했죠. 했고 저장소 리드미 MD 파일에 빌드 스테이터스 배치 추가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CI 옵션을 켜고 기푸시를 통한 CI 수행, CI 옵션을 넣었는데 제가 기푸시를 지금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일단 하나를 더 간단하게 넣어보죠. 그냥 리드미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 제 사이트 주소 홍보라도 이렇게 한다면 간단히 넣어서 이제 저는 이제 사이트 주소를 추가했어요. 그쵸? 이렇게 하고 이제 기푸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GitHub 측에다가 이제 푸시가 되고요. 제가 CI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빌드상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돕니다. 자동으로 돌고 자, 여기 이제 빌드 번호는 매번 수행할 때마다 일씩 계속 증가하고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클릭해서 클릭이 안 되나요? 예, 들어가죠. 그래서 빌드 에이전트를 기다리고 있고요. 에이전트 기다리고 소스 체크아웃 소스 코드 받아오고 있죠. 소스 코드 받아오고 있고 예, 쭉 받아오죠. 코드 땡겨오고 있고 파이썬 3 사용하겠다. 자, 요 코드 보시면은 여기 적혀 있죠. 파이썬 3.7.2 버전을 이제 찾았다. 64비트죠. 그리고 이제 환경 변수 패스를 이제 변경해서 우선순위를 높였다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예, 있고 이제 다양하게 테스트에 필요한 패키지도 현재 설치하고 있고요. 이제 장고 부스트랩 4라는 패키지도 설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도 아마 수행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수행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 프로젝트가 총 그 빌드가 수행되는데 한 1분 3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수행되는 동안에 저는 뭐 시간 관계상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빌드가 다 성공이 되면은 archive.zip이라는 파일과 그리고 static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릴리즈에 필요한 세팅들 할 텐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Azure DevOps 프로젝트를 만드시게 되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해서 내가 뭔가 배포를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쉘 스크립트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서드 파티로 AWS Tools for Microsoft VSTS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 확장이 아니라 그냥 그 Azure DevOps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전 이미 해놨거든요. 해놓고 이 페이지 통해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고, 자, 지원 태스크가 좀 다양해요. AWS 이제 쉘 스크립트, CLI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때 주의하실 거는 이제 AWS라는 명령을 수행하는데 AWS CLI가 같이 설치되진 않아요. 별도로 이제 설치하셔야 되고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2개 태스크를 이번 데모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AWS S3 업로드와 그리고 엘라스틱 빈스토크 상에서 이제 create 버전 그리고 이제 deploy application이라는 이제 2개의 태스크, 총 3개의 태스크를 활용하는 거죠. 활용해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에 앞서 뭘 해줘야 되냐면 AWS의 서비스 커넥션이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쓰려면은 프로그래머블한 방법을 접근하려면 액세스 키와 시크릿이 필요하죠. 그걸 이제 잘 가져오신 다음에 한번 먼저 추가를 해줄 거예요. 벌써 빌드가 끝났네요. 그쵸? 잘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로그가 있고요. 서머리에 가보시면은 자, 여기에 어떠한 커밋에 대해서 빌드를 어떻게 수행했고 테스트 결과가 있죠. 저는 현재 테스트가 1개밖에 없어요. 테스트 결과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산출물로서 아티팩트, 아카이브라는 이런 폴더와 그 스태틱이라는 폴더 있죠. 여기에 이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클릭해 보면 zip 파일 있죠. zip 파일도 있고 스태틱 파일의 경우에도 여기도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생성이 되었어요. 그럼 매번 빌드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아티팩트는 매번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집니다. 매번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결과도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제가 하려던 게 그거였죠. 프로젝트 세팅에서 보면 서비스 커넥션이 있고요. 커넥션에서 자, 뉴 서비스 커넥션 하시면은 AWS가 있죠. 클릭합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제가 Azure DevOps 런치 데모 유저라고 해보고요.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 있죠. 이거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준비해 놓은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를 카피해서 붙여놓고 다음에 여기 키도 이렇게 해서 붙여놓죠. 놓고 현재 키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자, 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누가 사용하냐면 아까 설치했던 AWS 툴킷에 있는 여러 태스크들이 이 이름만 알면은 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정보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는 거죠. 됐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커넥션을 하나 추가했고요. 자, 다음이 이제 릴리즈 설정입니다. 릴리즈 설정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분투 16.04 기준으로 자, 이런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R1/A 그리고 언더바 템프 등등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이제 시스템 아티팩트 디렉토리라는 이 환경 변수 값을 참조해서 이제 그런 아까 archive.zip 파일이나 혹은 이제 스태틱이라는 그런 파일들도 다 읽어와서 이제 다 업로드하고 배포에도 활용을 할 것입니다. 이제 참조할 아티팩트 소스 추가인데요.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릴리즈는 다 했죠. 되었고요. 이제 빌드를 빌드를 했고 릴리즈를 이제 추가할 단계입니다.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empty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고 저는 이 스테이징 단계를 저는 스테이징이라고 할게요. 스테이징이라고 하고 X 누릅니다. 자, 현재 여기 아티팩트에서 add-on 아티팩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아티팩트를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저는 빌드 한 결과로부터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쓰고요. 다음에 소스는 이제 해당 CI 쪽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아티팩트가 매 빌드 시마다 생성이 될 테니까 그 중에 저는 최신 버전을 가져오겠다고요. 다음에 소스 알리아스 부분은 저는 이 이름을 이제 그냥 이걸로 바꿔 볼게요. 드랍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dd를 하는 거죠. add 하시면은 자, 현재 아티팩트는 이제 현재 이 이름 있죠. 드랍이라는 저 이름의 디렉토리가 하나 생기고요. 그 안에 이제 archive.zip 파일과 static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럼 이 이름대로 우리가 이제 스테이징 쪽에 있는 태스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전 스테이징 다음에 이렇게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쵸?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은 일단 제거하고요. 일단 스테이징 단계 먼저 하고 나서 프로덕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징 단계에 대해서 태스크를 추가할 거고요. UI는 이제 빌드 할 때랑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슬라이드에서 먼저 진행하기 전에 릴리즈에서 사용할 환경 변수들을 먼저 좀 세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행할 게 이제 아마존 AWS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그리고 디폴트 레전을 세팅할 텐데 아까 분명 했는데 왜 또 세팅을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냐면 이제 아까 세팅했던 이제 커넥션 스트링은 AWS 툴킷 내에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툴킷 외에 쉘 스크립트로 별도의 AWS 관련 명령을 수행하려 합니다. 그럼 쉘 스크립트에서는 아까 넣었던 그 커넥션 스트링을 사용할 수 없어요. 없어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환경 변수들 이제 제가 추가해 주려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 앞에 EB 언더바가 붙은 부분은 제가 임의로 추가한 환경 변수고요. 현재 이제 제가 만든 장거 프로젝트 내에서 참조하는 변수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어디에서 하냐? 상단에 보시는 이제 베리어블에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제 카피할 게 많아서 여기가 살짝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제가 추가할 게 3개, 3개, 2개니까 총 8개가 되죠. 1번, 2번, 3번, 4번, 5, 6, 7, 8. 저도 이거 한 방에 이제 카피 앤 페스트해서 좀 하는 방법을 알면은 그렇게 할 텐데 아직 제가 애저 데브옵스를 한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예, 이번 세션 준비하느라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혹시 다음에 쉽게 하는 이제 방법 알게 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일단 약간 노가다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변수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고 됐죠. 자, 마지막에 보면 이제 EB environment.name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개만 일단은 제가 세팅을 하겠고요. 하고 이제 키도 이렇게 액세스 키 다음에 액세스 키가 2번 쓰이죠. 이렇게 2번 쓰이고 다음에 시크릿도 이렇게 해서 시크릿 맞나요? 시크릿도 복사하고 다음에 시크릿도 복사하고 다음에 이제 디폴트 레저는 이제 서울로 둡니다. 자, 서울로 두고 애플리케이션 네임은 저는 그냥 데모 애저 데브옵스 런치라고 해볼게요. 다음에 뭐가 남았죠? 자, EB environment name은 저는 이제 엘라스 빈스토크 상에서 이제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스테이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배포를 하나 할 거고 프로덕션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environment name은 현재 스테이징밖에 없으니까 이름을 스테이징으로 두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코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릴리즈죠. 릴리즈인데 릴리즈는 현재 릴리즈에 있는 모든 스테이지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고요. 하단에 보면 스테이징이 있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스테이징에 한해서 이 변수를 적용하겠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프로덕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프로덕션이 붙겠죠.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징에서는 저는 이 변수명을 스테이징으로 둘 거고요.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이 변수명을 프로덕션으로 세팅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벌써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릴리즈 태스크를 한번 이제 구성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추가를 해볼 텐데 use python 3 아까 했던 거죠. 좀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use python 3가 있고 버전이죠.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썬 쓰도록 되어 있죠. 다음이 S3를 업로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WS 툴킷을 설치하셨다면 AWS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저는 업로드를 2번 할 거예요. 왜 2번이냐면 스태틱 업로드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젝트 압축 파일 업로드 하는 거 2번 수행할 것입니다. 자, 그게 됐고 그러면은 현재 이제 크리덴셜에 보면은 제가 아까 추가했던 커넥션 스트링이 보이죠?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전의 경우에도 저는 서울로 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버킷 네임이 있는데 저는 아까 세팅했던 환경 변수가 있죠. 이 EB 언더바 애플리케이션 언더바 네임이라는 이름의 버킷을 S3에 생성토록 할 거예요. 이렇게 생성토록 하고 다음에 저는 소스 폴더를 클릭을 해보면 드랍 안에 있는 스태틱이죠. 맞죠? 스태틱을 찍어서 OK를 합니다. OK를 하면은 OK가 됐나요? 됐네. 창이 자동으로 안 사지네요. 자, OK가 되었고 다음에 타겟 폴더는 자, 여기가 저는 스태틱이라고 둡니다. 자, 잘 보면 이제 제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현재 아티팩트에 있는 스태틱 폴더를 통째로 S3에 카피를 할 거예요.
하는데 그 대상 버킷은 현재 애플리케이션 네임에 버킷에다가 올릴 텐데 자, 그 버킷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버킷이 없으면 생성을 해주겠다. 생성이 되고 그럼 그 버킷 내에서 스태틱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다가 여기에 있는 모든 내역들을 다 카피해 주는 거예요. 카피.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S3에 올린 스태틱은 이제 누구나도 퍼블릭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액세스 컨트롤을 제가 퍼블릭 리드라고 주겠습니다. 리드. 됐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스태틱에 대한 이제 처리 태스크가 끝났고요.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소스 코드를 올릴 공간인데 소스 코드를 올릴 공간은 자, 여기도 동일하게 크리덴셜에 가서 이름 선택하고 레전에서도 서울 선택하고 버킷은 자 저는 애플리케이션 네임 뒤에다가 EB 언더바 번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카이브 파일들을 이제 매번 새롭게 릴리즈되는 버전들을 압축 파일로 계속 차곡차곡 쌓아갈 거예요. 자, 여기에다 올릴 것이고요. 다음에 소스 폴더의 경우에는 아카이브 디렉토리죠. 똑같이 찍어서 이제 드랍 안에 있는 아카이브 여기 맞죠? 이 폴더 안에 압축 파일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오케이 합니다. 하시면은 여기 찍히죠. 찍히고 다음에 현재 릴리즈에 대한 릴리즈 이름이 있습니다. 릴리즈 이름의 폴더에다가 archive.zip 파일을 복사할 거예요. 저 이름은 영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릴리즈 하이픈 숫자 1부터 20 증가하는 매일 릴리즈 때마다 이제 서로 다른 폴더에다가 archive.zip 파일이 계속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 코드는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디폴트 프라이빗을 주고 버킷이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옵션도 체크하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압축 파일을 업로드하는 태스크가 끝났어요. 끝났고 다음이 이제 필요한 패키지 설치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똑같이 배시를 통해서 주는데 패키지가 AWS EB CLI예요. 뭐냐면 엘라스 빈스토크 쪽에 있는 CLI 툴이고요. 이걸 설치하시게 되면은 EB라는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는 거죠. 그럼 이어서 아마 EB라는 명령을 활용할 겁니다. 자, 다음이 이제 EB 이닛인데요. 엘라스 빈스토크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해줄 때 이제 제가 아까 환경면에서 지정해준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레전은 여기에 생성을 할 것이며 플랫폼은 파이썬 3.6 현재 엘라스 빈스토크는 최신 버전이 3.7이 없어요. 3.6이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3.6으로 해서 저는 이제 EB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해줄 거고요. 이미 존재한다면 무시됩니다. 없는 경우에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다음에 진행될 부분이 create 버전. 자, 이제 두 개를 추가할 텐데 AWS에서 추가할 텐데 이제 빈스토크 디플로이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다음에 create 버전. 빈스토크로 검색해 볼까요? 빈스토크 해보시면 있네요. create 버전과 디플로이 버전. 자, create 버전은 뭐냐면 빈스토크 상에서 제가 압축한 프로젝트 파일 있죠. 그 파일을 빈스토크에 업로드하면서 이 압축 파일은 버전이 무엇이다 라고 이제 빈스토크 상에 업로드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똑같이 크리덴셜을 지정하고 다음에 레전을 서울로 지정하고 그럼 저는 애플리케이션 네임은 아까 제가 환경면에서도 지정을 해줬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다음에 디플로이 번들 타입에서 제가 이걸 클릭했을 때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ASP.NET밖에 없어서 혹시 불가능한가 하고 잠시 이제 살짝 실망을 했었는데 그냥 세 번째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프로젝트 파일, 압축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직접 수행했잖아요. 수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직접 그 경로를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ASP.NET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행해 준다는 거고요. 해준다는 거고 이제 지원이 안 돼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번들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아까 여기 EB 번들이라는
버킷에다가 올려두죠. 올려두고 다음에 압축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자, 해당 번들 내에서 릴리즈 네임 안에 있는 archive.zip 파일이에요. zip 파일이고 해당 압축 파일에 대해서는 이제 버전을 현재 파이프라인 상에서 빌드한 그 이제 빌드 네임 있죠. 릴리즈 영어로 릴리즈 -1, 2, 3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둡니다. 이렇게 두시면은 현재 이렇게만 두시면은 이제 S3에 업로드하는 거 되었고 실제 엘라스핀 소크상에 archive.zip 파일을 지정 빌드 넘버로 빌드 네임으로 이제 등록까지 해줍니다. 자, 다음이 있죠. 거의 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쉘 스크립트를 2개를 추가해 주는데 2개 이렇게 해서 배시 1개 다음에 2개죠.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제가 eb라는 명령 있죠. 아까 AWS EB CLI를 설치했는데 EB create라는 명령을 수행해서 해당 그 AWS 빈스토크 상에서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B 환경을 확인 및 생성을 할 거고요. 있으면 만들어 주고 없으면은 그냥 무시되는 그런 이제 쉘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은 이제 필요한 환경 변수들을 세팅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EB 환경 변수 세팅을 해줄 텐데 그 이름은 여기에서 똑같이 EB setenv라는 명령으로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도 저는 이제 장고 프로젝트 내에서도 아마존 S3에다가 파일도 업로드하고 뭐 그런 다양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액세스 키가 필요합니다. 예,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넣어주고 이제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할 거다라고 넣어주죠.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실제로 이제 디플로이 단계. 이 단계는 빈스토크 상에 이미 이제 특정 버전 이름으로 프로젝트 압축 파일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디플로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environment name을 주고요. 다음에 여기도 현재 이미 업로드 되어 있는 버전에 대해서 이 버전을 배포하겠다라고 주는 거죠. 이렇게 주시입니다. 됐죠? 세팅할 게 별로 없죠? 몇 개 없습니다. 시각적 편집기가 직관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세이브 하시는 거죠. 됐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소스 추가했고요. 릴리즈에서의 베리어블 구성했고요. 다음에 스테이징 구성했죠. 했습니다. 이제 제가 시험 관계상 바로 프로덕션을 만들어 볼 텐데 현재 파이프라인 상에서 자, 메뉴들 보시면은 하단에 클론이 있어요. 클론 있으면 클론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되고 이 환경을 저는 프로덕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프로덕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복제가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클릭해 보시면은 그 내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맞죠?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필요한 패키지 선택. 제가 이 S3 업로드하는 부분은 이미 스테이징에서 했기 때문에 뺄 거고요. 다음에 번들 올리는 것도 이미 했기 때문에 뺄 거고요. 특정 버전 올라가 있죠. 그리고 버전을 크리에이트 버전 하는 경우도 이미 스테이징에서 했기 때문에 뺄 거예요. 다 뺍니다. 그쵸?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인가요? 1, 2, 3, 4, 5, 6 맞죠?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하고 뭐가 남았냐? 베리어블 단계에서 제가 이제 아까 보실 때 여기에서 저는 프로덕션에 대해서 environment name을 이제 스테이징. 프로덕션은 environment name을 프로덕션을 주고 스테이징은 스테이징을 주겠다라고 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세이브를 하시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수행하고 프로덕션 구성을 했고요. 릴리즈에서의 CD 트리거를 잠깐 살펴볼 텐데 자, 릴리즈에서 에디트를 가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드랍이 있는데 드랍 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번개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CD 트리거가 있어요. 이거를 켜주십니다. 됐죠? 켜주시고 이대로 이제 세이브를 하는 거죠.
세이브가 되었고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스테이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환경면에서도 PD 세팅 확인하시고, 자, 프리 포스트 디플로이먼트 어프로벌이 뭐냐면 해당 특정 스테이지에 대해서 이 단계도 넘어가는 것을 특정 누군가에게 승인을 받을 거냐.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도 이메일로 확인받는 거 보셨죠? 근데 추가도 아까 이 슬랙 있죠? 여기 이제 빌드 결과 올라왔네요. 그렇죠? 슬랙에서도 이미 연동하시면은 해당 유저에게 슬랙 UI를 통해서 확인받는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단계도 특정 단계, 스테이지에 대해서 프리 단계에도 거셔도 되고요. 포스트 단계도 거셔도 됩니다. 둘 다 수행이 돼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냥 프리 단계, 프로덕션에 대한 프리 단계를 걸어보고요. 여기 보면 이제 프리 디플로이먼트 어프로블이 있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저는 현재 프로젝트에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쓰고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하시면은 이제 해당 유저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실제 프로덕션 배포가 진행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수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네요. 그래서 데모 CD 트리거 설정 다 했고 프로덕션 베리어블 구성 다 했고요. 프로덕션 스테이지에 대한 프리 디플로이먼트 어프로벌 설정도 다 했습니다. 다 했죠? 이렇게 되었고 자 이제 뭘 해보냐면 마지막으로 깃푸시해서 CI/CD가 깔끔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제가 행복하겠죠. 네,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스테이시에다가 그냥 코드를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추가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코드를 테스트 2를 추가했습니다. 하고 이제 깃푸시를 하죠. 하면은 이제 CI 세팅 다 되었고요. 테스트 빌드 다 하고 테스트 다 하고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이제 CD 세팅을 통해서 AWS 측으로의 빈스토크로의 배포가 수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기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 지금 테스트 2가 추가됐죠. 한 시간이 되는 한 5분 정도 조금 이제 배포가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번이 진행 중이고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럼 AWS 측에 가보면은 현재 빈스토크가 이렇게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다음에 인스턴스 측에도 현재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S3는 새로 고침해 보면은 제가 이미 그 예전에 만들어 놓은 버킷만 있을 뿐 아직 관련된 버킷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겠고요.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된다면 아마도 배포까지 잘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 뭐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50분 타이머를 이걸로 걸어놔서 제가 스테이지를 좋아합니다. 자, 아까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김태형 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내용을 저도 잠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자, 새로운 스테이지를 만약에 추가를 했어요. 추가했는데 현재 일단 엠프티로 두고요. 뭘 해볼 거냐, 만약에 이제 스테이징 단계를 제거하고 싶다. 아까 두 번째 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테이징 제거를 많이 둔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릭하고 현재 여기에서 제가 앞부분을 클릭해서 현재 스테이지는 어떤 스테이지가 애프터죠. 이후인데 그 스테이지는 뭐다? 스테이징 이후라는 거죠. 지정하시면 UI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 됐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뭘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아까 여기에서 뭘 했어요? 이제 프리 단계 이미 이 스테이지를 수행하기 전에 이걸 걸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뭘 어디서 하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하면 좋겠죠. 포스트 단계에서 승인 단계를 걸게 되면 여기에서 오케이 승인을 받으면 프로덕션은 배포가 이어지고 이 다음 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징을 제거하는 명령을 수행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베리어블 상에서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해 주는데 자, 동일하게 해주는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스테이징 제거라는 스콥 상에서 여기도 이제 스테이징이라고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넣어주고요. 넣어주게 되면 이제 여기 자, 스테이징 제거라는 스테이지 상에서 제가 여기에서 배시를 넣게 되면 넣고 한 개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알죠. 뭐가 추가돼야 되냐면 파이썬 3 use 파이썬 버전
해서 이게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패키지 설치하는 게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추가가 되고, 자 이렇게 하고 필요한 패키지 설치해서 이제 이건 실제 수행은 제가 못할 거고요. AWS EB CLI라고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단 다음 명령에서는 이제 EB를 제거하는 거죠. 제거 명령은 이제 EB 터미네이터 명령이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명령에서 EB environment name으로 이제 포스 안 주면 물어보거든요. 삭제할 건지. 그래서 포스 주시고 저장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앞서 보신 이제 스테이징 단계에서 여기 확인 단계 넣으셔야 되고요. 넣어서 수행하면 스테이징 제거되고 프로덕션 배포가 이루어지고, 또 CD 오게 되면은 이 스테이징 단계에서 스테이징 인바이러먼트가 없으면은 생성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또 다시 생성이 되고, 예, 그렇게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럼 빌드가 끝났고요. 끝났고 릴리즈 스테이징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EB 환경 생성 확인. 자, 그러면 아마존을 가보면은 현재 이렇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인바이러먼트에 가보시면은 현재 스테이징이 있죠. 있고 VM도 현재 이렇게 아직 안 떴네요. 그래서 클릭에 들어가 보면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존 상에서 오토 스케일링 관련해서 이제 설정이 있고, 뭐 시큐리티 그룹 만들고 로드 밸런스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엘라스틱 빈스토크 상에서 이제 수행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환경 세팅해서 쭉 되겠고,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에서 아마 잘 되리라 생각을,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세팅은 다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렸고,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빌드가 성공했죠. 성공했고, 스테이징이 끝나고 나면, 자, 잠깐만요. 시간이 이 부분이 한 5분쯤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5분쯤 걸립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계는 제가 한 4번째 세션 끝나고 나서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세션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이제 정리하는 메시지를 쓰라고 해서 좀 써봤는데, 애저 데브옵스 하나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라고 해서 MS 기술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인프라 혹은 다양한 랭귀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데브옵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애저 데브옵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감사합니다.